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제가 엔캠 영상을 한 번 더 찍는데 어제 댓글로 떤 분이 또 문의를 주셨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10년 차 전업 투자자시다. 근데 일단 지금 구간에서 5일선이 이탈했기 때문에 이 종목은 21만 원, 20만 원까지 밀릴 수 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무조건적으로 더 내려올 걸 대비해서 팔아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하셨는데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자, 왜 그런 거냐면은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추가 매수 타점 같은 경우를 어떻게 드렸죠? 24만 원에서 25만 원을 추가 매수 타점으로 잡는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추가 매수가 뭡니까? 추가 매수. 미리 매수했던 사람들이 더 사는 거를 추가 매수라고 해요. 그죠? 더 추가 매수를 한다. 자, 우리가 평단이 제 생각에는 잘 잡으신 분들은 15만 원에서 16만 원이 평단일 거고요. 조금 늦게 잡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18만 원에서 19만 원이 평단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죠? 제가 분명히 20만 원 넘어가기 전에, 그죠? 이 구간 넘어가기 전에 이 밑에 구간에서 분명히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아마 이 정도 평단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16만 원 평단 그리고 한 19만 원 평단 이렇게 있는 분들이 추가 매수 타점을 이 구간 22만 원 구간을 잡는 24만 원, 25만 원 구간을 잡는 이유는 하나예요. 왜? 수익 중이기 때문에. 수익 중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한다고 해서 자, 내가 만약에 평단이 좀 높게 잡아서 19만 원이라 합시다. 19만 원. 자, 그리고 24만 원에 추가 매수를 한다고 해요. 근데 이 비율을 1대1 비율로 추가 매수를 보통 안 해요. 내가 1000만 원 사면은 추가 매수를 한 500만 원 정도 더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여기서 1대 0.5 비율로 추가 매수를 한다고 쳤을 때 평단가가 어디가 될까요? 한 20만 5천 원 내지 21만 원이 될 거란 말이에요. 평단이. 그죠? 21만 원. 자, 이게 뭐예요? 추가 매수 관점입니다. 추가 매수 관점. 자, 그리고 24만 원에서 25만 원 신규 진입이 가능하다는 건요. 이 구간에서 신규 진입할 때 뭐 1000만 원 투자하는데 1000만 원 한 번에 다 사는 게 절대 아니죠. 자, 신규 진입이라는 것은 제가 영상에서 항상 강조드리죠. 뭐라고요? 분할 매수다. 무조건 분할 매수. 자, 지금 저한테 얘기해 주셨던 분 말이 주가가 5배 올라갔는데 24에서 25만 원이 어떻게 신규 진입 구간이냐. 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 당연히 한 방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분할 매수로 들어가는 거예요. 분할 매수. 지금 구간에서 1차적으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24만 원, 25만 원 구간이고요.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지지받을 수 있는 구간이 어디예요? 21만 원에서 22만 원. 이 구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이 구간에서 반등할 수도 있는 거고 이 구간을 밀려서 여기서 반등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죠? 그럼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여기서 반등하면 어떻게 돼요? 추가 매수 타점을 또 놓치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분할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추가 매수 해도 평단의 밑에서 샀기 때문에 평단이 올라와봤자 21만 원 정도까지밖에 안 올라올 거예요. 물론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 욕심내지 말아라. 욕심내지 말아라. 물 타는 것도 불타기도 욕심내서 불타기 하는 사람 있어요. 뭐 1000만 원 샀다가 불타기를 2천만 원 하는 사람 있어요. 절대 안 됩니다. 평단가 확 올라가잖아요. 절대 안 되고 불타기는 1대 0.5 비율 정도로 불타기 하시는 거고 아마 다 이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보통 불타기를 1대1 비율로 불타기 하는 사람 없습니다. 살 때 조금 더 사지.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보는 관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규 진입 관점 그리고 추가 매수 관점 24만 원, 25만 원 맞아요. 맞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신규 진입은 분할 매수 관점이다. 어디까지? 21만 원까지. 요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야, 21만 원이면은 마이너스 18%야. 무슨 여기까지 빠진다고 분할 매수하냐? 자, 주식이라는 건요. 우리가 변동성이라는 게 항상 극대화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급등주일 경우 뭐가 심하다? 변동성이 심합니다. 우리가 급등주를 탈 때 자주 털리는 이유가 뭐예요? 자주 털리고 금방 털리는 이유가 뭐예요? 변동성 때문이에요. 변동성. 그리고 뭐 때문이요? 비중 조절 때문이에요. 생각을 해보자고요. 내가 전 재산이 1억인데 1억을 투자했을 때 버티는 거하고 1000만 원을 투자했을 때 버티는 거하고 뭐가 훨씬 더 잘 버티겠어요?
무조건 1,000만 원 투자했을 때가 더 잘 버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예요? 비중 조절이 필수다. 그러니까 내가 1,000만 원 투자했을 때 변동성이 나와도 견딜 수가 있는데 내 전 재산을 박아버리면은 변동성이 생기면 못 버틴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께 좀 강조를 드리지만 이 변동성에 관한 부분 꼭 유의주시하시고요. 제가 지금 어제 영상을 좀 보자면은 제가 어제 빠지기 전에도요, 이틀 전에도 분명하게 말씀을 좀 드렸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주식 투자에서 필요한 거, 그죠? 필요한 자세, 뭐라 그랬어요? 비중 조절이 필수고 대시세는 큰 변동성을 항상 동반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변동성을 견디기 위해선요, 비중 조절이라는 게 필수입니다. 필수, 그죠? 확실하게 좀 비중 조절 잘 하시고요. 선생님, 비중 조절을 어떻게 하나요?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잘 모르겠다라고 하실 때는 내가 투자해서 흔들리지 않을 정도가 뭐예요? 비중 조절이 잘 된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 좋은 종목은 널리고 널렸고요. 엔캠이 제2의 에코프로다. 그 의견은 저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절대 몰빵하자라는 게 아니에요. 왜? 주식에 100%가 있나요? 100%가 있나요? 100%가 없습니다. 100%가 없어요. 높은 확률이에요. 높은 확률. 제가 항상 이렇게 강하게 말하는 거는 70% 이상의 확률이다. 70% 이상의 확률. 제가 계속 70% 이상의 확률로 말하고 있을 때는 대부분 거의 다 반등했단 말이에요. 그죠? MDS 테크도 제가 6차 매집주로 드렸을 때 강하게 얘기했던 것도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뭐예요? 70%의 확률. 이 추세에서 이탈하지 않고 올라갈 확률이 70%다. 그죠? 그래서 최고가권 찍었을 때 25% 수익권 찍었죠. 그죠? 그 지금 내려와서 조정받고 있고. 근데 우리가 지금 봤을 때 상승 조정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것도 만약에 상승 조정을 받아야 되는데 MDS 이런 상승하고 조정을 안 받고 여기서 버틴다라고 했을 때 슈팅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럼 여기서 다시 올라갈 확률 70%가 되는 거예요. 추후로 또 추세를 지켜보고 이렇게 좀 판단을 하는 건데, 엔캠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차트 모양, 이 추세로는 50만 원 가는 거 저는 문제 없는 흐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구간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리는 거, 개인 투자자가 산다고 주가 안 오르는 거 아니에요. 지금 시장은 그래요. 지금 시장, 과거의 시장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시장은요, 특히 2차 전지는 개인이 사면 오히려 더 잘 오릅니다. 왜? 이미 에코프로로 뽕을 맞은 사람들이 많아요. 뽕. 무슨 뽕이에요? 2차 전지 사면은 떼돈 번다. 자, 엔캠에도 그게 지금 적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제가 에코프로랑 엔캠 차트 보여드렸죠. 에코프로 차트 어떻게 보여드렸어요? 자, 보시면은 올라가다가도 조정 크게 받는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얼마 아닌 것 같지만 잘 보세요. 47만원까지 쭉 올라갔다가 조정을 어디까지 받습니까? 보세요. 저가권 어디예요? 조정 35만원이에요. 몇 프로입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47만원에서 35만원 몇 프로예요? 절대 적은 조정 아니에요. 조정폭만 따지면요 거의 23, 25% 조정입니다. 맞죠? 요 정도 조정이란 말이야. 조정폭만 보면은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런 걸 봤을 때 급등주는 항상 어떤 강력한 뭐가 생긴다? 변동성이 생긴다. 그래서 무조건 5일선이 이탈했다고 끝난 것이 아닌 이러한 11선 구간도 봐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무조건적으로 버티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비중 조절이 무조건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엔캠이 불안하다. 지금도 불안하다. 수익 중인 사람 분명히 있을 거고 단기적으로 손실 중인 사람도 어느 정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내가 만약 불안하다라고 하면은 수익 금액을 조금 내려놓고, 그죠? 좀 분할 익절을 하고, 내가 지금 마이너스 4, 5% 손실 중인데 너무 불안하다 싶으면은 비중을 좀 줄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을 찍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비중 조절에 대해서 항상 잘 캐치를 못 하시기 때문에 영상 한번 찍어봤고요. 제가 엔캠이 지속적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세력들의 힘이 굉장히 크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이 세력들은 전환사채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컨트롤하는 세력들이라고 했고요. 얘네들은 이 엔캠이 제2의 에코프로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어요. 물론 엔캠이 회사 자체가 급성장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 배경은 1위에서 3위인 이 중국의 업체들을 제치고
엔캠이 글로벌 시총 2위 이상으로 도약할 거다라는 기대감이 분명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왜? IRA 법안이 실행이 되게 되면은 당연히 중국의 1위, 3위 전액 자체에서 1위에서 3위가 중국 기업인데 얘네들이 도태될 게 분명하기 때문에 당연히 4위인 엔캠이 치고 올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근데 말씀드렸지만 트럼프라는 변수가 항상 존재합니다. 대통령이죠. 대통령. 자, 트럼프는 어떻게 된다?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왜? 너무 약간 행동이 돌발적이에요. 그러니까 IRA 법안 분명히 축소나 폐지 시킬 가능성이 있어요. 가능성 분명히 있습니다. 뭐예요? 불확실성입니다. 불확실성. 자, 엔캠에 투자한 세력들이 4,300억을 투자했습니다. 그죠? 근데 2024년도 10월에 미국 대선이 있는데 트럼프가 될지 바이든이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4,300억을 투자했고 엔캠에 이미 그 엔캠은 이 자금을 해외 증설하는데 자금을 투자했고 해외 증설이 되어 있고 그대로 바이든이 된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엔캠의 점유율과 매출과 영업이익이 올라오겠지만 트럼프가 된다라고 했을 때 매출과 영업이익이 안 올라올 수도 있겠죠. 왜? 중국에서 1위, 3위 업체가 굳건하다면은 IRA 법안이 잘 안 돼서 그러면 엔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해외 증설은 이미 끝냈는데 중국에서 이 가격 경쟁에서 안 되면은 도태되겠죠. 도태되면 어떻게 돼요? 영업이익과 매출이 안 나오겠죠. 그럼 주가가 빠지겠죠. 그럼 돈을 빌려줬던 4,300억 빌려줬던 애들 엑시트하기 힘들겠죠. 그죠? 그럼 얘네들은 언제 주가 올리기가 제일 좋은 겁니까? 지금이에요. 지금. 2023년도 5월, 6월, 7월에 빌려주는 사채 2천억 이거를 회수하기 가장 좋은 구간이 이번 2024년도 5월이라는 겁니다. 시기도 좋잖아. 2023년도에 누가 많이 올랐어요? 2월부터 에코프로가 5월까지 거의 한 7배 갔거든요. 7배 갔어요. 그죠? 시기 똑같아요. 엔캠도 지금 2월부터 주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2의 에코프로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주가를 올리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세력들의 이러한 생각들에 등 뒤에 올라타서 뭐 해야 된다?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앞으로 계속 많은 개인 투자자가 엔캠에 투자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비중 조절해서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자, 1억을 넣어서 변동성 심해서 10% 먹으면 얼마예요? 1,000,000원이에요. 그죠? 1,000,000원이요. 근데 우리가 1,000,000원을 넣어서 어떻게 하면 돼요? 견디면 돼요. 견디면. 그러니까 물론 이거는 자산이 좀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견디면 돼요. 이 변동성 견디면 된다고요. 1억 넣은 사람들은 10% 변동성도 견디기 힘들단 말이야. 그래서 올라가면은 팔고 그 다음에 내려가면 손절하고 이게 반복이 될 거예요. 근데 내가 비중 조절만 잘해서 이 파동만 견뎌낸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큰 수익 얻기. 하지만 뭐다? 비중 조절이라는 확실한 이 핵심적인 부분. 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1,000,000원이 있는데 주식 투자 1,000,000원 하는데 50만원만 이 주식에 넣어놨어요. 빠지든 오르든 신경 안 쓰잖아요. 그죠? 이게 뭐예요? 이게 단기적으로 투자라는 겁니다. 투자라는 거. 확실한 종목, 뭐 확실한 건 없지만 종목들에 그래도 괜찮아 보이는 종목에 투자해서 내가 너무 심적으로 힘들지 않을 정도로 투자하는 게 정상적인 주식 투자라는 거예요. 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이렇게 투자하는 거 좋다 이거야. 대신에 이게 내가 그릇에 맞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대충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기 그릇에 맞는 투자 금액을 좀 정해놓자. 항상 말씀드리지만 급등주는 변동성을 동반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엔캠이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계속 엔캠 후속주를 드리고 있거든요. 혹시 요거 못 받으신 분도 있다라고 하면은 엔캠 후속주라고 5글자 남겨주시고 위에 번호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혹시나 못 받으신 분들은 엔캠 후속주 하시고요. 뒤에 샵을 한번 남겨주세요. 제가 문자가 하도 많이 오다 보니까 스팸으로 들어오는 문자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엔캠 후속주 샵이라고 남겨주시면 될 것 같다. 위에 번호입니다. 010-9201-6329 이쪽으로 엔캠 후속주라고 남겨주세요. 자, 제가 확실하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우리가요. 지금 구간에서 엔캠이라는 이 종목이 아직도
아직도 세력들이 물량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3천억 이상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이거를 세력들이 매도한다라고 했을 때 전부 다 못 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러한 부분들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후속주 같은 경우도 IRA 법안 수혜주고 FI들이 지속적으로 투자를 많이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곧 엑시트가 나올 것 같으니까 주가 올라갈 수 있어요. 요거 좀 설명드릴게요. 이게 뭐냐면은, 자, 제가 IRA 법안 수혜주, 그죠? 엔캠 말고도 이 종목도 있습니다. 이 종목은 리튬 관련주는 아니고요. 전해액에 들어가는 원료 관련주예요. 원료 관련주인데 얘도 보면은 IRA 법안 수혜주로 당연히 분류할 수가 있겠죠. 시가총액은 1,500억입니다. 1,500억이고 급등을 했다가 주가 어떻게 됐어요? 이 7,000원, 8,000원 구간 찍고 어디까지? 거의 한 1,000원 구간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털어먹은 거죠. 작전이 끝난 거죠. 이 1,000원 구간에서 거의 7배, 8배를 주가를 끌어올리고 나서, 그죠? 작전을 끝내고 다 물량을 턴 후에 바닥에서 거래량 보이시죠? 다 물량을 털고 다시 바닥에서 거래량을 폭증시키면서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2,000원 구간까지는 물량을 장악해놨고요. 지금 구간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구간 물량을 흡수하고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 바닥권에서 이제 머리를 들고 주가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을 확률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엔캠 후속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재무제표 자체가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현재 구간에서 이 영업 손실이 없고, 이때는 영업 손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바닥에서 내실을 다지고 영업 이익도 어느 정도 끌어올려 왔고요. 앞으로 IRA 법안 수혜주로 좀 주가가 급등할 수 있다. 그 제가 말씀드린 공격적인 FI 투자, 이 재무적 투자자 말씀드렸죠. 엔캠 같은 경우도 결과적으로 얘네가 주가를 끌어올린 주체고, 얘네가 지금 엔캠 같은 경우 4,100억의 FI들이 공격적인 투자를 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거잖아요. 얘네도 마찬가지입니다. 1,500억이 투자가 돼 있기 때문에 얘네들도 IRA 법안이 시행되기 전에 털고 나오려고 할 거예요. 작년에 투자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목도 1,500억의 FI 자금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최근에 바닥에서 거의 한 70% 정도 올랐습니다. 근데 엔캠 같은 경우는 거의 한 300% 이상 올랐죠. 그래서 저는 얘가 추가적으로 엔캠처럼 300%까지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최근에 강력한 거래량으로 매물 소화도 진행이 됐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거, 신고가 대비 대지세가 나오고 나서는 3년에서 5년이 지나야 되는데 지금 구간은 거의 7년의 조정기간을 마무리하고 매집하 이제 다시 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종목 무조건 엔캠 후속주로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IRA 수혜주고요. 자, 엔캠 후속주 반드시 받아가세요. 자, 요 종목은 자 010-9201-6329 이쪽으로 엔캠 후속주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제가 엔캠을 봤던 눈으로 본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급등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엔캠 후속주 위에 번호로 엔캠 후속주라고 문자 남기셔서 반드시 받아가시고요. 자, 그리고 제가 개인 채널 운영하고 있죠. 이 명품 차트 분석이라는 개인 채널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스윙 매집주 드리고 있는데 이 스윙주에 엔캠이 들어가서 70% 수익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 스윙 매집주 무조건 받아가세요. 자, 여기 뭐냐면은 자 바로 이건데요. 제가 2023년도 6월부터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스윙주를 굉장히 많이 드렸고요. 제가 선별해서 제 채널에 올라오는 종목들 위주로 뽑은 거예요. 종목들 위주로 뽑은 거고, 이거 어차피 지금 구독자분들이 한 7,000명에서 8,000명 이 정도 되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7,000명 계신 분들이 이거에 대한 증인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수익률은 거짓 없이 제가 영상을 전부 다 올렸던 제 채널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뽑아놓은 거고, 최근에 보시면 알겠지만 뭐 매드팩토나 SK 네트워크스, 그죠? 매드팩토 같은 경우는 벌써 60% 수익률 2분의 1 분할로 매도했고요. 2분의 1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SK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도 34% 수익 중 최근이요. 제주반도체도 마찬가지로 강한 수익률 보여주고 있고요. 제가 여기 1차, 2차, 3차, 그죠? 4차 종목 이렇게 ABL, 한미, 레고캠 이런 종목들도 굉장히 큰 수익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제이시스 메디칼이랑 MDS 테크 요런 종목들도 결과적으로 6차 매집주로 드리고 있는데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 수익 종목도 밑에 5종목 정도 있어요. 5종목 정도 더 있는데 요 수익 종목들이 굉장히 수익률이 괜찮습니다. 제가 지금 공개한 거는 여러분들한테 단기적으로 보여드리려고 공개한 거니까 지금 보시는 거 말고도 밑에 5종목 정도 더 넣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윙 종목 무조건적으로 받아가셔서 어차피 제 채널에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이 밑에 있는 스윙주들은 제가 스윙주로 해서 좀 올라왔을 때 영상을 좀 찍어서 공유해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엑셀 파일에 있는 이 스윙주 무조건적으로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위에 번호로 그냥 스윙이라고 010-9201-6329 그냥 스윙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실력은 아실 거예요. 제가 어느 정도 차트를 잘 보고 종목을 잘 보는지는 아실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히든주를 2024년도 끝낼 그냥 요거 한 방에 끝낼 히든주 하나 드릴 건데 요거 잠깐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요건 제가 PPT 파일로 왜 이 종목을 사야 되는지 정리까지 해놨습니다. 종목 먼저 보여드리면은 자 보세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어때요? 언제 많이 올랐죠? 언제? 자 2015년 16년도에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자 주가를 보면은 5,000원에서 6만원까지 얼마예요? 12배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하지만 대시세가 나온 종목 있죠? 대시세가 나온 종목들은 어떻게 된다?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 동안 조정을 받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날짜를 보시면 알겠지만 2015년도예요. 그죠? 2015년도. 2015년도부터 주가가 상승을 했고 2017년부터 주가가 빠르게 시작했습니다. 지금 언제요? 2024년이에요. 충분히 조정을 받았고요. 지금 이때 올라갔던 이유가 임상 이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기대감으로 이만큼의 상승을 보여줬어요. 그 지금 뭐냐면은 임상 3상에 들어갑니다. 이제 임상 3상에 들어가고 우리가 보시면 알겠지만 앞에 구간에서 거래가 들어오고 나서 주가가 추후에 폭등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죠? 이거 언제 들어왔죠? 2012년도에 들어왔습니다. 2012년도에 거래가 강하게 들어오고 나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받은 후에 3년, 4년 받았죠. 자 그러면은 자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주가가 급등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주가 급등했다 3, 4년 후에 그러면은 지금 보시면은 2020년도에 거래가 들어왔죠. 그죠? 거래가 들어오고 나서 최근에 2022년도와 2023년도에 어떻게 이런 강력한 흐름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뭐 하는 거예요? 물량을 지속적으로 모으고 있는 흐름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거 보시면은 앞에 구간 봐봐요. 앞에 구간 매물대 있는 지점 매물 소화 진행해줬죠. 매물 소화 진행을 하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바닥 구간에서 물량을 추가적으로 모으고 있다라는 거예요. 얘가 2024년도에 뭐가 들어가요? FDA 3상 들어갑니다. 3상 진행 예정이에요. 자, 우리 2상 때 어떻게 됐어요? 기대감으로 어떻게 됐죠? 2상 때의 기대감으로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죠. 그죠? 그럼 이 종목 이번에 3상 예정인데 2상의 효능은 5년과 6년이 지나서 이제서 유효성과 안정성이 입증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3상을 시작할 텐데 뭐가 생겨요? 기대감이라는 게 생기죠. 자, 우리가 바이오 주식은요, 기대감으로 가는 겁니다. 임상의 성공 여부 필요 없고요. 3상 시작만 하면은 완료되는 데까지 3, 4년 걸려요. 뭐예요? 기대감으로 선 반영돼서 폭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기억해 보세요. 자, 신라젠이라는 종목. 이 종목 임상 성공했나요? 성공했어요? 성공 안 했어요. 실패했다. 몇 배 갔어요? 실패했는데도 불구하고 10,000원에서 100,000원까지 10배 갔습니다. 10배 갔어요. 그죠? 그죠? 헬릭스미스 임상 성공했어요. 얘네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기대감으로 10,000원부터 170,000원까지 17배 갔다. 뭐요? 기대감. 기대감이라는 겁니다. 기대감. 우리는 뭘 봐야 돼요? 기대감을 봐야 돼요. 어떻게 될 가능성 높다? 굉장히 급등할 가능성 높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 종목 PPT 파일로 보내드릴 건데 제가 PPT 파일 잠깐만 좀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은 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놨고요. 제가 어떻게 해놨죠? 자 FDA 이상에서 유효성과 안정성이 입증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024년도 3월에 3상이 시작되고 자 이상 기대감으로 올라갔고 이 5년 6년이라는 기간 동안 안정성과 유효성을 입증을 해놨어요. 그리고 뭐요? 2024년도 임상 3상 시작 예정이다. 뭐요? 기대감으로 폭등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2024년도는 이 종목 하나로 끝낼 수 있는 바이오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바이오 종목 여러분께 추천드린 거 굉장히 많습니다. 자, 레고캠 바이오 2023년도 10월에 정확히 바이오 종목 2023년도 10월에 4종목 추천드렸어요. 4종목 뭐 드렸죠? 레고캠, HLB, ABL, 그죠? 한미약품, 그다음 또 뭐 있어요? 매드팩토. 얼마 올랐어요? 다 폭등했습니다. 안 올라간 종목이 없어요. 그 중에서도 이 종목이 굉장히 좋아 보이기 때문에 임상 3상 시작입니다. 뭐요? 기대감으로 폭등할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이 종목 여러분들이 제
영상 많이 보셨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받아가야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유통 주식이 1200만 주밖에 안 되는데 지금 최근에 보세요. 이때 거래량보다 증자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닥에서 거래량이 엄청나게 돌고 있습니다. 유통 주식만큼의 거래량 계속 돌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바닥권 매집 중이라는 거고 한 번만 튀게 되면은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에서 상방 추세로 꺾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에요. 2024년도는 이거 종목 하나로 끝낼 수 있다. 자, 이 종목은 제가 2024년도 3월까지만 공유를 드릴 거예요. 왜? 이때부터는 FDA 쪽에서 임상 3상 아마 승인이 나올 겁니다. 승인 나오면 뭐가 돼요? 진행이 되겠죠. 진행, 그죠? 이때부터 뭐다? 기대감 반영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 마찬가지로 간단하게 010-9201-6329 이쪽으로 히든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세요. 스윙 종목, 히든 종목 둘 다 필요하신 분들은 스윙, 히든 이렇게 네 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반드시 받아가시기 바래요. 요거는 제가 오랜 시간 준비했던 종목이고 2024년도 1월부터 한 달 동안 찾아보고 굉장히 좋은 흐름의 종목이다라고 생각하는 종목입니다. 여기 내용들 많이 담아놨으니까 반드시 받아가시고요. 몇 번? 010-9201-6329 이쪽으로 히든 그리고 스윙 같이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